자, 먼저 하나씩 가보죠. 자, 제2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 1번이 등록 기준을 구비를 해야 됩니다. 매년 나오잖아요. 26부터 33회까지 등록 기준 구비. 자, 법 구조 보세요. 제3항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영 14조 보면 13조 제1항 법 구조 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줄거세요.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입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걸 먼저 기억합니다. 자, 우리가 중개사, 자, 우리 그걸 개인이라고 하죠. 개인인 개공, 법인인 개공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중개사법은 자, 이 중개사법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우리 지역농협이죠. 자, 지역농협은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적용 안 되니까 지역농협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도 중개업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자 농업협동조합법이 적혀져 있으니까 그 점 조심해야 돼. 다른 법률에서 중개업 할 수 있는 지역농협은 이 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 점을 항상 기억해야 돼.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 할 수 있는 경우 저거 지역농협입니다. 지역농협은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두 개 나눈다. 양가로 1. 자연인의 등록 기준, 저 개인이죠. 개인이 이제 시험 합격했어요. 합격해가지고 이제 등록하러 가면 1.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등록됩니다. 시험에 합격해야죠.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을 것. 즉, 자연인인 개인이 등록 신청할 때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나오죠. 변호사도 이제 자격 취득해야 돼요. 변호사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판례죠. 옛날에는 공인중개사가 다 할 수 있지만 이제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안 하면 개설 등록 못 합니다. 다음 2번 아까 무슨 교육 받으라 그랬죠? 실무 교육을 받아야 돼. 실무 교육.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 몇 년 내야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 왜냐하면 법은 1년에마다 매년 바뀌니까 그래.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교육, 당연히 실무 수업 포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폐업 신고, 폐업했어요. 폐업하고 나서 다시 하려고 그러면 또 1년 이내에는 안 받습니다.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자 안 받아요. 및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 등록 신청하는 자는 1년 내니까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외 기억해야 돼. 폐업 신고 후 1년 내 개설 등록하는 경우 또는 소공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내 시험 합격해가지고 개설 등록할 때는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3번 중개사무소 확보할 것. 중개사무소 확보입니다. 자, 기업 원칙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다가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조심할 게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가설 건축물은 안 돼요. 왜? 임시 건축물이니까 안 됩니다. 제외된다.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른쪽 오세요. 동그라미 니은 다만 아까 했던 거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 건물이라도 아까 준공검사 받으면 된다 그랬죠. 준공검사나 준공인가나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 등 줄여서 준공검사 등을 받은 건물에는 중개사무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디귿. 자, 이걸 시험을 많이 내요. 그러면 이 건물은
이 건물에는 건물의 사용권을 확보해요.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 확보. 자, 건물 사용권은 이제 민법으로 갑니다. 자, 민법은 사용권에 뭐가 있죠? 소유권자 사용권 있죠?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권이니까.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건물이니까 또 전세권까지 가능하겠죠? 전세권 또는 임차권. 또 특히 사용대차권도 가능해요. 사용대차권은 공짜죠? 사용대차권 이와 같이 사용권만 확보하면 돼. 반드시 소유권일 필요는 없어요. 임차권이나 사용대차권도 가능합니다. 저게 디귿입니다. 디귿. 중개사무소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뭐 소유권이든 전세권이든 임대차든 특히 사용대차 등 방법으로 사용권은 확보하고 있어야 돼. 사용권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소유권이 하나지 않는다. 그 점 기억하고. 자, 동그라미 B업으로 내려오세요. 참고하면 B업, 동그라미 B업. 면적은 제한이 없어요. 면적은. 자, B업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중개사무소 면적 제한 규정은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면적은 제한 규정이 없어요. 한 평이든 두 평이든 10평이든 면적은 제한이 없다는 것 반드시 기억합니다. 다음 4번에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돼요. 조금 더 배울 겁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안 돼요. 자, 개인의 경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개인은 사용권 확보한다. 이걸 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반드시 소유권자가 아닌 임차권이나 사용대차권도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양거리 2번 중요 표시하세요. 법인의 등록 기준. 이 법인 등록 기준은 매년 나옵니다. 이거. 자, 법인 등록 기준은 반드시 암기해 드려야 돼. 자, 법인의 등록 기준.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법인 등록 기준. 먼저 1번에 가장 많이 상법상 회사. 자, 법인은 자, 상법에서 나온 회사. 상법상 회사 이름은 안 나옵니다. 5개가 있는데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돼야 돼.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자본금 얼마?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 돼야 돼요. 자, 기억. 상법상 회사는 그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회사 이름을 알 필요는 없어요. 자, 상법에 규정한 주식회사, 자,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의 5종의 회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5개 중 하나가 되면 돼요. 회사는 현재 주식회사가 제일 많아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중 1개면 됩니다. 자, 니은이 가장 중요한 니은. 자, 법인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도 가능해. 가로 열고 조심하세요.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 이걸 시험을 가장 많이 나와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 요거는 비영리 법인이 비영리야. 영리가 아닙니다. 비영리이기 때문에 우리 법인은 영리법인이어야 돼. 영리법인이 이건 비영리이기 때문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개 업무 못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이걸 가장 많이 출제해요. 다음 참고학습 보지 마시고 밑에 디귿입니다. 동그라미 디귿. 법인은 자,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라고 그랬죠? 5천만 원 이상이 돼야 돼.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된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중요 표시. 법령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우리 개인인 개공. 자, 우리 사람인 개공은 업무 영역에 제한이 없습니다. 업무가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한 없다.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겸업이 얼마든지 가능해. 겸업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학원에다가 만들어도 돼. 농사 지으면서 할 수도 있는데 공무원법에 위반하면 공무원 안 되죠. 얼마든지 겸업이 가능해요. 개인은. 업무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법인은 돈이 많잖아요. 법인은 겸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법인은 겸업에 제한이 있다. 법인은 요 6가지 이외에는 안 돼요. 법인은. 자, 그거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법인은, 자, 보세요. 중개사법 제14조에, 이건 다음 주에 자세히 할 거예요. 14조는 중개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자, 줄 보세요. 중개법인은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 뭐죠? 지역농협이죠? 지역농협을 제외하고는, 자, 동그라미 쳐. 중개업 및 다음 6가지 업무에는 다른 업무를 겸업할 수가 없다. 요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법인은 중개업하고 6가지만 겸업이 가능해요. 이 6가지 이외에는 결격을 사유가 됩니다. 설립 안 해줘요. 6가지는 암기를 해줘야 돼. 일단 기억부터 비역까지 묶으세요. 다음 주에 자세히 하지만 기억 보죠. 기억,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 가능합니다. 관리 대행. 니은, 부동산 이용과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이 뭡니까? 컨설팅이죠. 컨설팅. 다음 오른쪽 디귿,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개공을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이거 뭡니까? 이걸 적어도 이게 뭐죠? 개공을 대상으로 경영기법과 경영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뭡니까? 네.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입니다. 프랜차이저. 네, 프랜차이저. 리얼의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입니다. 분양대행. 자,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의 분양대행도 법인이 겸업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비업부터 먼저 하면 비업.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자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된 용역의 알선. 마지막 미엄은 민사집행법에 줄거보다 경매 및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 대리, 요 6가지만 겸업이 가능해요. 법인은 요 6가지만 겸업이 가능. 다른 것은 이제 안 돼요. 우리 개인은 이 6가지 아니라 수백 가지도 겸업이 가능해요. 근데 법인은 요 6가지에는 결격입니다. 안 해줍니다. 등록 안 해줘요. 또 6가지는 꼭 한 문제가 나와. 나중에 외우시고. 다음 3번입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자, 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돼야 돼. 자, 법인의 경우는 우리 항상 법인은 우리 주된 사무소가 즉 본점이 강남구에 있다고 하죠. 강남구에 자 법인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법인은 대표자가 있어야 돼요. 대표자. 자,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돼야 됩니다. 대표자는 반드시 시험에 합격한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그리고 자 잘라주고 대표자 제외입니다. 포함이 아니고 항상 시험에서는 제외와 포함을 거꾸로 잘 돼요. 대표자 빼고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자, 임원하고 사원은 같다 그랬어요. 주식회사는 임원이라 그러고 한 명에서 합자에서는 사원이라 그래. 사원 가로 열고 한 명회사 또는 합자에서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합니다. 뒤에 걸 몰라줘. 그냥 사원.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기억해야 됩니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고 얘를 빼고 당연히 대표자도 임원이잖아. 임원. 대표자를 빼고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가 돼야 됩니다. 그 점을 조심합니다. 대표자는 당연히 공인중개사고 대표자 제외하고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이거는 2분의 1로 잘 내요.
자, 동그라미 기억합니다. 자, 중개 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인한테는 굉장히 제한이 많아요. 왜냐하면 법인은 돈이 많잖아요. 만약에 삼성한테 이 중개업을 하라 그러면요, 대한민국 전부 다 땅 전부 이거 투기 대상이에요. 그래서 법인한테는 6가지 외에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법인한테는 제재가 많습니다. 자, 4번 내려옵니다.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 교육은 전원이 받아야 됩니다. 대표자와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 받아야 돼. 실무교육. 자, 질문 나간다.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만약에 분사무소 설치한다면 분사무소 책임자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전원이 다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다음 동그라미 5. 중개사무소 확보해야죠. 사용권 확보하면 사용권 확보. 그리고 6번 법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돼. 등록 결격 사유가 아무에게도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전원입니다. 전원. 결격 사유가 중요해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학습에서 맨 위에 제목에 줄 거세요. 파란 색깔.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이란 말은 지우세요. 우리 시험장에 가면 특수법이란 말을 안 쓴다. 뭐라고 나온다? 다른 법률 규정, 즉 중개업법이 아닌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번에 종류에서 1번만 기억하세요.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은 종류 1번만 기억하세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요것만 기억하세요. 우리 농협도 2개가 있잖아요. 그죠? 중앙회하고 지역농협이 있잖아요. 지역농협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은 땡땡 줄거세요.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농지에 동그라미 쳐. 농지만 중개할 수 있어요. 농지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를 중개할 수가 있다. 그리고 농지 외 중개 대상물은 중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산림조합 법과의 산림조합. 시험은 안 나오지만 상식적으로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중앙회 및 지역 산림조합은 땡땡. 산림조합은 임목하고 임야입니다. 임목이나 임야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을 중개할 수가 있다. 우리 이제 보통 보면 지역농협하고 산림조합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매매, 교환, 임대차를 중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 4번에서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규제, 요걸 기억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특수법인도, 자, 분사무소 설치 할 수 있는데, 자, 줄거세요. 분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는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법률, 즉, 지역농협은 중개사법이 적용이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되니까, 대표자가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돼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이제 중요한 게 3번을 내보죠. 3번. 자, 특수법인도, 즉 지역농협도 중개업 할 때는, 자, 줄거 나간다. 중개 업무 개시 전에 손해배상 책임 보정을 위한 2천만 원 이상 설정해야 돼. 얼마? 2천만 원. 아까 우리 개인인 공인중개사는 보정 얼마나 그랬죠? 아까 얼마나 그랬죠? 2억 이상이라 그랬죠? 자, 법인은 보정 얼마나 그랬죠?
4억 이상이라 그랬죠? 근데 이거는 저 조심해야 돼. 이 법이 아닌, 자, 지역농협은 얼마라고? 2억이 아니라 얼마? 2천만 원이야. 이건 외워줘야 돼. 2천만 원 이상 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이건 좀 외워줘야 됩니다. 지역농협, 특수법인 지역농협은 손해배상 책임 보정을 2천만 원 이상 설정한다. 이거 좀 외워줘야 돼요. 우리 개인인 공인중개 개공은 2억, 법인인 개공은 4억 설정하는데 지역농협은 2천만 원 이상만 보정 설정하면 됩니다. 그건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3번에 등록 신청하러 갑니다. 이제 자, 제법구조 제2항 공인중개사 가로하는 게 조심하고 소속 공인도 제외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가 없다. 자, 등록 관청이 어디라 그랬죠? 자,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등록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 등록관청입니다. 여기에 개설 등록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누가 하느냐? 자,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어. 단 조심할게. 공인중개사 중에 소공은 제외됩니다. 소속은 안 돼요. 왜냐하면 소속이 하게 되면 자, 뭐가 나중에는 이중 소속이 돼요. 자, 사무소가 2개 되면 안 되니까 이중 소속이 금지되니까 소공은 중개사 개설 등록이 안 돼요. 소공이 아닌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어.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개설 등록 신청합니다. 자, 오른쪽 가세요. 1. 등록 신청이 잘 기억해야 돼. 1.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소속 중개사 제외입니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가 없다. 따라서 줄거세요. 2명이 하나서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의 하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가 있다. 다만 공인중개사 중 누구는 안 된다 그랬어? 소속 공인중개사인 자는 이중 소속이 금지되기 때문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가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이중 소속이라는 것은 사무소 2군데 소속되는 걸 이중 소속이라 그래. 그래서 소속에서 탈퇴하고 나서 이 사람이 소속이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소속에 탈퇴하고 나서 신청해야지 소속 상태에서는 개설 등록하면 안 됩니다. 다음 2번 가죠. 등록 관청은 자, 동그라미 1.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자, 줄고 나가죠. 중개사무소 가로 열고 줄거세요.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입니다. 법인 강남구청입니다. 강남구청 주된 중개사를 두리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줄었죠.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 그래요. 서울 강남구청, 안동시청, 예천군수를 등록관청이라 그럽니다. 자, 그건 좀 조심하고요. 자, 양가로 3번 구비서류입니다. 자, 외우셔야 돼, 구비서류. 자, 개설 등록 신청할 때 구비하는 서류 1. 자, 줄거 나가죠.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실무교육 수료증이죠. 자,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할 때는 실무교육 수료증 4번입니다. 특히, 자, 첫째 줄 법인의 경우는 전부 다죠.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의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4번을 제출해야 돼. 다음 2번 여권용 사진이죠. 여권용 사진 구비 첨부해야 됩니다. 자, 다음 장 3번. 아까 이제 등록 신청서를 머리에 그리면 다 외워져 있단 말이야. 3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다가 중개사무소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확보 증명 서류고 두 번째 줄 조심. 다만 준공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했을 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왜 지체되는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함께 내야 됩니다. 다음 마지막 4번에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 줄이면 외국법인이죠.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경우는 다음 서류, 기억하면 기억에 가로 하니까 줄거세요. 등록 결격 사유, 즉 정과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이렇게 기억하세요.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돼.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은. 자, 양가로 4번 내려옵니다. 등록 신청 수수료 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당해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이죠. 안동시청 관할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따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다음 5번 종별 변경하라는 종별 변경. 자, 이 종별 변경이란 개공의 종류를 변경하는 거죠. 즉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중개사, 중개인인 개업중개사 종류를 변경하는 걸 말합니다. 자, 오른쪽 이번에 방법 1, 기억 원칙은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되겠죠. 등록 신청서 다시 제출합니다. 왜 그래? 종별이 바뀌니까. 자, 그 정도 기억하고 맨 밑에 7번 내려옵니다. 인장 등록 중요 표시하세요. 인장 등록도 꼭 냅니다. 인장, 도장.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려는 자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도장을 중개사무소 개설 신청과 동시에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니라 할 수 있답니다. 개설 등록 신청과 인장 등록은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 함께 등록할 수도 있다. 함께 등록하는 게 편하잖아요. 자, 그럼 등록 신청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검토해야 되겠죠, 공무원이. 자, 등록 처분에 검토를 하게 됩니다. 자, 거기 이제 013조 밑에 규칙 제4조 보세요. 규칙은 시행 규칙을 줄인 말이죠. 4조 제2항. 제1항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다음 각호, 자, 줄고 나가죠. 개업공인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 등록을 한다. 그러니까 법인인 개공인지 공인중개사인 개공인 구분하여 개등록하고 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날 줄거세요. 며칠 내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게 됩니다. 7일 내 등록했다고 통지합니다. 그러면 종별은 두 개죠.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우리 개공이 개인인 개공, 즉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많겠어요? 법인인 개공이 많겠어요? 개인이 훨씬 많습니다. 법인 몇 개 안 돼요? 법인이 기획부동산이죠, 이거. 자, 그래서 개인인 개공이 훨씬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양가로 1번에 등록 기준 등을 검토하고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조심하고 2번. 자, 등록관청은 2번 잘 기억합니다. 또 한 다음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 이겁니다. 예컨대, 자, 갑이라는 사람이 개설 등록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시험은 서울에서 합격했어.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누가 발급해 줬겠어요? 예? 서울에서 서울특별시장이 발급해 줬겠죠? 갑이 발급해 줬어요. 근데 갑이 이제 안동 와서 지금 개설 등록하려고 그래. 그러면 누구한테 개설 등록 신청해야 돼? 오세훈이한테 신청해야 돼? 안동시장한테 신청해야 돼? 안동시장 여기 신청해야 돼요. 여기 신청하면 자, 공인중개 자격증 서울시장이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갑이 이 사람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을 요청합니다.
서울시장아, 여기 이 사람 합격했느냐? 확인을 요청해야죠. 확인 요청합니다. 자, 그 얘기야. 읽어보면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해준 시도지사에게 서울시장에게 개설 등록하는 자, 가로 열고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잘라주고. 그리고 전자정보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또 줄겠죠.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상 증명서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 됩니다. 첨부 서류가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첨부 서류가 아니고 확인 요청과 자기가 직접 건축물 대장과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전과조회해야 되겠죠. 전과조회.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지에다가 가족관계 등록지가 옛날에는 호적지죠. 그죠? 본적지에다가 전과 사실 등을 조회함으로써 결격사에 해당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확인해서 전과가 없어요. 아까 전과자는 몇 년 동안 중개업 개설 등록을 못한다 그랬죠? 3년간이라고 그랬죠? 3년 동안 전과자는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을 못해요. 자격증이 있어도. 자, 이 등록 처분하러 갑니다. 이제 이 등록은 기속적이야. 기속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등록해줘야 돼요. 일정 사이에 해당하면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 신청이 다음 4가지를 제외하고는 개설 등록을 반드시 해 주어야 됩니다. 자, 신청에서 안 해주는 거 나오죠. 기억.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는 경우 이때는 등록을 안 해줍니다. 니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한 자가 등록의 결격 사유에 언한에 해당하는 경우 근데 전과자 3년 디귿 개설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리얼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한 경우 요 4가지가 있으면 개설 등록 안 해주고 이 4가지가 없다면 개설 등록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오른쪽 이번에 등록 통지는 7일 내 하라 그랬죠? 7일 내. 자, 읽어 나가죠. 등록관청은 신청인이 등록 기준에 적합한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 등록을 한다. 아까 체크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법인은 법인, 공인중개사는 공인, 여기 체크해서 줍니다. 개설 등록하고, 자, 줄거세요. 개설 등록 했어요. 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하게 됩니다. 통지했죠? 개설 등록 됐다고 통지해 줬어요. 그러면 3번 개설 등록 통지의 효과는 자, 등록관청이 등록 신청인에게 7일 내에서 7일 이내에 등록을 통지하면 이제 등록의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무등록이 아니죠. 이로써 통지로서 중개사만 개설 등록한 것으로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4번이야. 보정 설정하고 나서 등록증을 교부받습니다. 보정 설정 중요 표시하세요. 자, 가장 7일 내 등록되었다고 통지를 받습니다. 통지를 서면으로 통지해줘요. 통지를 받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등록으로 통지 서면을 받으면 요 등록증에 등록 번호가 있단 말이야. 등록증에 등록 번호, 이 등록 번호가 있어야 보정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 등록 번호.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정 설정합니다. 자, 밑에 자, 법 11조 봅니다. 제11조 등록증 등 교부 제1항 등록관청은 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자, 규칙 5조가 더 중요합니다. 중요. 규칙 제5조 제1항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가
시행령 24조 규정에 따른 자 줄거세요. 보정을 설정하는 여부를 동그라미 확인한 후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보정 설정을 확인한 후에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순서 조심해야 됩니다. 1번에 보정 설정합니다. 자, 첫 번째 줄거세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는 자 줄거 업무를 시작하기 전이야. 자 업무 개시 전입니다. 중개 업무 시작 개시 전이야. 업무 시작 전에 자 보정보험 또는 공제 가입 또는 공탁 방법으로 그래서 보정 설정 세 군데입니다. 보정보험이나 공제 가입이나 공탁 방법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이걸 보정이라고 그래. 보정 설정한 후 그 증명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한다. 보정 설정은 세 가지야. 보정보험에 가입하거나 서울보정보험 있잖아요. 또는 우리 자 한방 자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하는 게 우리 공제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 가입하거나 대개 공제 가입이 가장 많아요. 공제 가입하고 또는 자 법원에 가서 공탁하거나 이 세 가지 보정보험, 공제, 공탁 또 세 개 중 한 개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출근하가지고 아까 2억하고 4억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4억 이상입니다. 4억 이상. 바로 일고 분사무소 들이는 경우는 분사무소마다 2억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돼요. 그리고 법인이 아닌 자인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2억 원 이상 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이거 남겨야 됩니다. 자 그럼 보정은 자 우리 개인 얼마 이상이라고 2억 이상. 자 법인은 2억 4억이면 2배 4억 이상.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마다 2억씩 추가하게 됩니다. 법인 한번 보자. 자, 여기가 이제 A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하려고 그래. 주된 사무소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 여기에 얼마 한다고요? 얼마? 4억 이상 보정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분사무소를 안동, 예천 그 다음에 영주에다가 분사무소를 한 개씩 줬어. 그럼 여기도 얼마? 2억 이렇게 합니다. 총 토탈은 얼마죠? 총 토탈 10억이 됩니다. 분사무소마다 2억 이상씩 해야 돼. 이게 전부 이제 2배씩 올라서 작년까지만 해도 1억, 2억이었어요. 이제 올라가지고 2억, 4억, 2억입니다. 자, 그럼 요걸 이제 설정했어요. 그럼 요걸 가지고 가서 이제 다시 등록관청에 가서 설정을 하면 이걸 확인한 후에 뭘 준다 이제 등록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등록증 교부죠. 교부. 1 줄거세요. 보정 설정사항 확인한 후 등록증 교부한다. 순서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가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2번 갑니다. 등록대장의 기재.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이라는 서류가 있어요. 서식. 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을 기록한 후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자, 맨 밑에 양가로 4번 내려오세요. 등록사항 등을 협회에 통보해 줍니다. 협회 통보. 자, 1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 준 때는 그 사실을 동그라미 크게 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야. 매달 다음 달 10일까지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통보를 해줍니다. 협회에다가 매달 다음 달 10일까지야. 오른쪽 3번 나오죠. 중요 표시하세요. 그게 매년 나옵니다.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 협회
협회에 통보하는 사항. 요 6가지는 반드시 외워야 돼. 다음과 같다. 자, 기억.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고, 니은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받은 때, 이것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받은 때, 리얼에 휴업, 폐업, 기간 변경, 재개 신고 받은 때, 다음 미음 소공 또는 보조원에 고용 신고나 고용관계 종료 신고 받은 때, 마지막 비업 행정 처분한 때, 그러면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줍니다. 중요 표시만 해놓고 암기는 나중에 오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업무 개시하러 갑니다. 자, 업무 개시. 업무 시작이라는 거죠. 양거래 1.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중개사무소 안에, 자, 줄한 거 보죠. 보기 쉬운 곳에, 남들이 잘 보도록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을 개시하고 업무를 시작하면 됩니다. 다음 1번의 세 번째 줄고 세 번째 줄,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도장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자, 양가로 2번에 두 번째 줄 긋습니다. 다만 다음.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어. 후 3개월입니다. 개설 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하지 않으면 휴업 신고해야 돼요. 개설 등록하고 나서 3개월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 안 하면 휴업 신고해야 됩니다. 휴업 신고를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 3개월 초과해서 업무 개시 안 하면 휴업 신고해야 돼요. 휴업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맞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개설 등록이야. 자, 그럼 다음 장 와서 자, 양식 나오죠? 그럼 이 양식을 보면 양식이 이제 이해가 더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사무소 등록증 오른쪽 보세요. 등록증 교부받았어요. 거기 보니까 종별이 2개, 3개죠. 법인, 공인중개사, 부칙 6조 개공, 등록인장, 변경인장. 이게 중개사무소 등록증입니다. 그럼 개시를 지금 등록증하고 개시했습니다. 합격증하고.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죠. 이제 제3절에 등록 위반 갑니다. 등록 위반. 자, 일단 등록을 해야 정당하게 중개업 할 수 있어요. 자, 1번에 등록 실효되면 무등록 중개업이 돼요. 자, 양가로 1번에 등록이 실효사유 땡땡 적으세요. 무등록 중개업. 등록이 실효됐는데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3-3입니다. 자, 1번의 등록 실효사유는 제공만 기한 1. 개인 사망, 법인은 해산입니다.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상하면 등록이 실효됩니다. 2번에 등록 취소 처분받은 경우 등록 취소 처분. 3번에 폐업 신고하면 효력이 소멸돼요. 1. 사망해산, 2. 등록 취소 처분, 3. 폐업 신고하면 등록 효력이 소멸됩니다.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자 됩니다. 자, 양가로 2. 무등록 중개업. 옆에 적으세요. 3-3 반대 외워야 돼.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업을 하게 되면 3학년 3반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기억, 무등록의 의, 무등록 중개업이라 개념 잘 기억해야 돼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 상태에서 중개업을 하는 경우를 무등록 중개업이라 그래요. 등록 안 하고 영업하거나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 상태에서 영업하면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자, 오른쪽 가죠. 동그라미 2번 거래계약의 효력 대거 유효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했어요. 거래는 유효해요. 자, 이겁니다. A가 갑이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 우리 집 좀 팔아달라라고 무등록했어요. 그래서 이제 갑이 이 집을 팔아줬어요. B가 매매를 중개했어요. 중개하면 이 사람은 3학년 3반으로 처벌받아요.
그러나 이 거래계약 자체 요거는 유효합니다. 이 점을 조심하세요.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한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이 계약은 유효해요. 자, 그게 2번입니다. 자, 그냥 읽어나가죠. 등록은 중개업을 하기 위한 적법 요건일 뿐 유효요건 아니므로. 자, 줄거세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에 근데 매매계약의 효력은 영향이 없고 그 매매계약의 사법적 효력은 유효하다. 다만 무등록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3 처벌 대상이 된다.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3번에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 청구권 이꼴 없다. 없음. 자, 이겁니다. 이 무등록 중개업자가 이 중개를 해줬어요. 그러면 만약에 보수를 100만 원 받고 그랬더니 못 받아요.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 받을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나가보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자, 줄거세요. 무등록 중개업자가 거래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중개 보수 지급 약정은 강행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보수 받을 수 없다. 자, 동그라미 4번. 무등록 중개업자는 3학년 3반이라고 그랬죠?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줄여서 3-3. 자, 밑에 그 판례 한번 보세요. 판례 중요. 자, 제목에 1. 보수 받을 것을 약속 또는 요구하는 행위는 지금 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안 받은 거죠? 안 받았으니까 무등록 중개업 해당 여부 X입니다. 무등록 중개업 해당하지 않는다. 돈을 안 받았으니까 X. 자, 읽어볼까요? 중개 대상물의 거래 당사자들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보수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 당사자에게 보수를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 고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아니다. 잘라주고. 왜? 돈 안 받았으니까. 이와 같이 보수 약속 요구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규정 또는 무등록 중개업체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형법제형조 원칙상. 자, 출근나갑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이나 요구하는 행위는 중개업 위반죄로 3-3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 다음 2번 제목. 무등록 중개업자가 체결한 중개 보수 약정 옆에 적어 무효다. 무효니까 보수 못 받아요. 무효다. 무효.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함으로 뒤에부터 줄고 나가죠. 공인중개사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매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중개 보수지급 약정은 무효입니다. 강행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다. 다음 3번. 중개업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 중개보수 지급약정이 그리고 이거는 유효입니다.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할 때는 돈 받는 건 유효해요. 유효. 자, 첫 번째 줄고 나간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 단 1회입니다. 1회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경우와 같이 중개를 업으로 계속 반복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중개보수 지급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할 것은 아니다 같은 말 유효하다 이겁니다. 업으로 해야 무효지 한 번 정도 받는 것은 유효하다 무효가 아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음 5번 갑니다. 제목 5번.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는 처벌 대상 여부 X 아닙니다. 이거예요. 자, A가
자, A가. 이 갑이, 자, 이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자를 알았어요. 자격증이 없는 걸 알아. 알고서 중개 의뢰했어요. 알고서 중개 의뢰해가지고 중개를 했어. 그럼 이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자는 사망해서 한번 처벌받아요. 의뢰한 사람, 이 사람은 무죄 처벌 안 받습니다. 처벌 안 돼. 의뢰한 사람은 처벌 안 받아요.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 의뢰하면 처벌 아니다. 자, 그냥 읽어나갑니다. 줄 긋지 말고. 거래 당사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에 대하여 중개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상 처벌 규정들은 중개 행위인 경우에 처벌한 것일 뿐이므로, 자, 줄 거세요. 그 중개 의뢰행위 자체는 공인중개사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더 나아가 중개 의뢰인의 중개 의뢰 행위를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 행위에 관한 공동정범 행위로 처벌할 수도 없다, 무죄다 이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이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인지 알면서 중개 의뢰하는 경우는 범죄 행위가 아닙니다. 무죄입니다. 이 무등록 중개업자가 업을 하면 사망해서 한번 처벌받지, 이 사람은 처벌 안 받아요. 자,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자, 이중 등록 금지에 한번 조금 쉬었다 들어가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요거 마저 하고 좀 쉬죠. 한 2, 3분만 하면 돼요. 자, 이중 등록 등 금지. 자, 우리 운전면허증 1개예요? 2개예요? 면허증 2개입니까? 1개입니까? 1개죠? 똑같아요. 운전면허증이나 중개사면 등록증도 1개가 가지고 있어야 돼. 등록증 1개가 돼야지. 등록증이 2개 되면 안 돼요. 등록증이 2개 되면 둘 다 취소합니다. 이걸 이중 등록 금지라 그래. 또 중개사무소도 이중 소속 금지입니다. 이중 소속도 금지돼요. 중개사무소는 1개밖에 없어야 돼. 자, 가보죠. 제12조 이중 등록 금지. 제1항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공은 이중으로 2개 이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중개업할 수가 없다. 이걸 이중 등록 금지. 제2항은 이중 소속 금지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야 등. 자, 무조건 조문 읽어도 잘 그어야 돼. 등이 나오면 2개 이상을 등이라 그래. 개공 등 그러면 개공, 소공, 보조놈이에요. 개공 등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가 없다. 이걸 이중 소속 금지라고 합니다. 이중 소속 금지. 자, 양갈 1번에 이중 등록 금지. 옆에 적으세요. 1-1입니다. 무조건 이중이란 말이라면 1-1이야. 이중 등록 금지. 1항 1번. 동그라미 2번에 제재 나온 제재.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2개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반드시 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모두 다 필수적 등록 취소해야 돼. 필요적 등록 취소라 그래. 반드시 취소하는 걸 필요적 등록 취소. 등록증이 3개 다 취소합니다. 그리고 행정형벌은 1-1입니다. 다음 양가래문에 이중 소속 금지. 요것도 옆에 적어 1-1입니다. 의의는 개공, 소공, 보조원, 법인인 사원 임원은 다른 개공의 소공, 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가 없다. 이걸 이중 소속 금지라 그래요. 자, 그럼 맨 밑에 두 번째 줄 이중 소속이 되면 이중 소속할 수가 없다. 자, 이중 소속은 이런 뜻입니다. 자, 이중 등록은 등록증이 2개 이상인 거고, 이중 소속은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A 공인중개사의 소공이야. 여기만 소공돼야 되지, B 공인중개사에 가서 소공이 되면 안 돼요. 또 B 공인중개사에 보조원 돼서는 안 되고, 또 C 법인에 가서 사원이 되어서 안 되죠. 그러니까 사무소는 1개만 소속해야지 다른 사무소에 소속되면 이중 소속이 됩니다.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 제재 갑니다. 자, 동그라미 기억.
기업, 개공이 이중 소속되면 필요적 등록 취소입니다. 땡땡.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공이나 보조원이나 법인의 사원임을 내면 줄것에 필요적 등록 취소자에 해당한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합니다. 개공이 이중 소속이 되면 필요적 등록 취소합니다. 그리고 형벌은 1-1입니다. 다음 니은의 소속 공인중개사. 자, 소속은 이 사람은 자, 개설 등록한 사람이에요. 개설 등록 안 한 사람이에요. 소공은 직원으로 취직한 사람이잖아. 이 사람은 개설 등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등록 취소라는 게 없어. 이 사람은 잘못하면 자격을 정지시킵니다. 자격 정지, 소공, 자격 정지. 소속 공인중개사가 하면 땡땡. 소속 공인중개사가 2개 이상 중개사무소에 소속되면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줄거세요. 자격 정지 처분받을 수 있다. 자격이 정지됩니다. 6개월 내입니다. 그리고 행정형벌은 1-1입니다. D가 중개보조원 갑니다. 중개보조원 이 사람은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자격증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자격 취소, 자격 정지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행정처분 없습니다. 중개보조원이 2개 이상 사무소에 소속되면 행정처분 없다 잘라주고, 없고 행정형벌은 1-1입니다. 1-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개공, 소공, 보조원 전부 형벌은 1학년 일반이야. 1-1인데 행정처분은 기억, 개공은 필요적 등록 취소, 니은 소공은 자격 정지, 보조원은 행정처분은 없다. 다음 양가로 3번. 중개사무소 등록증도 빌려주면 안 돼요. 등록증도 대여하거나 빌려주거나 또 빌리거나 양수받거나 이거 안 됩니다. 자, 등록증, 대여 등 금지. 자, 1. 등록증, 대여 등 금지. 기억의 땡땡 죽었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이름이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 빌려주는 거, 자기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행에 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록증 자체를 빌려주거나 팔거나 해서는 아니 된다. 니은 제재는 개설 등록 취소입니다. 반드시 취소합니다. 개공사가 등록증 빌려주면 개설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고 처벌은 1-1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또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등록증을 또 빌려가는 양수받거나 대여받는 행위도 금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처벌은 1학년 1반이야. 1학년 1반. 자, 그런 점을 조심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 4. 부정 등록 앞에 살짝 적어. 거짓말 하는 거. 거짓 부정 등록 금지. 거짓이나 부정 등록 금지. 옆에 적어. 3-3입니다. 3-3 두 개. 3-3은 무등록 중개업자. 다음에 거짓 등록 3-3 가장 많이 나와요. 거짓 등록도 3-3입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거짓 그 밖에 부정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면 거짓 등록하게 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고 3학년 3반 처벌을 받습니다. 자, 3학년 3반 두 개 해봅시다. 무등록 중개업자 3학년 3반, 거짓 등록한 사람 3학년 3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4절에 중요 표시하세요. 등록 결격 사유. 여기는 매년 한두 문제가 나와. 한두 문제가 아니라 이걸 모르면 중개사법이 안 돼요. 중요 표시해놓고, 자, 이게 좀 복잡합니다.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죠.